이건 음악이 아니라 비명입니다. 오스트리아 음악계를 발칵 뒤집은 유네스코 긴급 서한. 30년 경력 빈 국립음악대 한나 베버 교수가 공식 문서에 적었습니다. 한국 판소리는 분석 불가능합니다. 세계 157개국 민속음악을 악보로 옮긴 그녀가 유일하게 포기한 장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언어였습니다. 독일어로 슬픔은 단 3개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67개였습니다. 한, 서러움, 애달픔, 처연함, 구슬픔. 끝이 없었죠. 국제학회 발표 일주일 전,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포르투갈 파도도 아르헨티나 탱고도 설명했는데 도대체 판소리의 한이 뭡니까?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만나게 된 83세 김순자 명창의 한마디. 한이 맺히다. 한이 서리다. 한을 품다. 그녀와의 만남 후 세계 어떤 언어로도 번역되지 않는 한글의 깊이와 감정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시장과 전 세계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베버입니다. 빈 국립음악대학 민족음악학과 교수죠. 52세예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2024년 9월 1일이었어요.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논문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국제음악학회 발표가 일주일 후였거든요. 주제는 세계 5대 전통 비감음악 비교 연구였습니다. 포르투갈 파도는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사우다지라는 감정, 향수와 그리움의 혼합이었죠. 아르헨티나 탱고도 끝났습니다. 멜랑콜리아, 이별의 아픔이었어요. 그리스 레뱀티코와 미국 블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한국 판소리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웠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소리 녹음을 다시 틀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라 비명 같았거든요. 서양 음계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음정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사였습니다. 한국어를 독일어로 번역해봤어요. 의미가 반토막 났습니다. 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독일어에는 정확한 번역어가 없었어요. 트라우어는 슬픔이고 존슈우트는 그리움이고 벨트 슈메르츠는 세계의 고통인데 한은 이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어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어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는 3개였어요. 영어는 5개, 프랑스어는 7개였죠. 그런데 한국어는 67개였습니다. 한, 서러움, 애달픔, 처연함, 구슬픔, 애잔함, 애틋함. 끝이 없었어요.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했어요. 세계 157개국 음악을 연구했는데 한국 판소리 하나를 이해 못하다니요. 동료 교수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리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학회는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진실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9월 2일 오후였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빈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죠.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 국립국악원으로 향했어요. 현지 연구자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83세 김순자 명창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인간문화재라고 하더군요. 국악원 건물은 전통 한옥 양식이었어요.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장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김순자 명창이었습니다. 키가 작으셨어요. 한복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소리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특히 한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도 했어요. 명창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교수님은 판소리를 어떻게 공부하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녹음을 듣고 악보를 분석하고 논문을 읽었다고요. 명창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판소리를 공부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판소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말씀하셨어요. 한이 맺히다다, 한이 서리다, 한을 품다, 한을 사기다, 한을 풀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시도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한이 맺히다는 슬픔이 쌓인다가 아니었어요. 한이 서리다는 차가운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복잡한 의미였죠. 명창이 말씀하셨어요.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고요.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섞여서 평생 가슴에 쌓인 거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7개 감정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어는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나누는 언어였습니다. 독일어로는 전부 트라우어인 감정을 한국어는 67가지로 표현하는 거였죠. 명창이 물으셨습니다. 일주일로 되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다고요. 명창이 웃으셨습니다. 3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3개월이나요? 하지만 명창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기간에 배울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국악원을 찾았습니다. 명창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음악을 배우러 온 건데 왜 역사를 공부하냐고요? 명창이 대답하셨습니다. 판소리를 이해하려면 한국인이 겪은 아픔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국어가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 안다고 하셨어요. 명창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한국전쟁 3년, 분단 70년. 저는 유럽에서 태어나 평화롭게 자랐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교과서 속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창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땅을 빼앗겼대요. 농사를 짓던 땅을 일본인에게 넘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들을 잃었다고 해요. 명창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그 아픔을 말하지 않으셨대요. 슬프다고 울지도 않으셨대요.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가셨대요. 왜 말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어요. 명창이 대답하셨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남은 가족이 더 힘들어할까봐 참으셨대요. 그렇게 쌓인 게 한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한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말할 수 없었던 슬픔, 드러낼 수 없었던 분노, 풀리지 않는 원통함이었죠. 명창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유교 문화가 500년 동안 지배했대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랫사람은 더더욱 참아야 했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언어가 발달한 거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독일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3개 단어면 충분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는 말할 수 없었던 감정을 언어로 세밀하게 나눠야 했던 겁니다. 67개 단어는 500년 억압의 결과였어요. 명창이 또 다른 단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러움은 억울하고 슬픈데 말할 곳이 없을 때래요. 애달픔은 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고요. 처연함은 운명 앞에 쓸쓸함이었어요. 구슬픔은 아름다움이 섞인 슬픔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정 언어였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창이 제안하셨어요. 호텔비가 부담되시죠?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유학을 가서 방이 비었대요.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명창댁에서 살기로요. 9월 5일부터 저는 명창댁에서 기거하게 됐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방 2개의 마당이 딸린 전통 가옥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명창이 이미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발성 연습을 한다고 하셨죠. 저도 따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배에서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아니라 단전에서 소리를 내야 한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 소리만 연습하고 있었어요. 목은 쉬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83세 명창은 2시간 동안 맑은 소리를 내시는데 52세인 제가 10분도 못 버텼습니다. 창피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명창이 한국어 시험을 냈습니다. 감정 단어 20개를 구별하는 거였어요. 한과 서러움의 차이, 애달픔과 애틋함의 차이를 쓰는 거였죠. 저는 빵점을 맞았습니다. 30년 언어학자가 빵점이라니요. 명창이 웃으셨어요. 괜찮대요. 천천히 배우면 된대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공연이 있대요.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어요. 무대에는 명창 1명과 고수 1명만 있었습니다. 서양 오페라라면 100명 오케스트라와 30명 배우가 필요한데 단 2명이었죠. 공연이 시작됐어요. 명창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5시간 동안 단 1명이 공연하는 거였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에너지 효율로 계산하면 판소리가 서양 오페라보다 150배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청중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죠. 20대 젊은이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단 1명의 목소리가 1000명을 울린 거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판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언어였어요.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67가지 감정을 소리로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소통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명창께 물었어요. 어떻게 한 명이 저렇게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냐고요? 명창이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어가 있으니까요. 67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래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감정 전달 시스템이다. 이건 언어학의 보물이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명창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전라도 남원에 가보자고요. 할머니 인생의 비밀이 있는 곳이래요. 10월 초였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남원역에 도착하니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광안루로 향했어요. 광안루는 아름다웠습니다.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명창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춘향과 이몽룡이 만났다고요. 판소리 춘향가의 배경이 된 곳이래요. 우리는 광안루 마루에 앉았어요. 명창이 판소리 한 대목을 불렀습니다. 사랑가였어요.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죠. 노래가 끝나고 명창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명창이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60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명창이 20살이었을 때였대요. 국악을 배우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던 남학생이 있었대요. 검은고를 켰다고 해요.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됐대요. 함께 공연도 다녔고 결혼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가 반대했어요. 둘 다 가난한 국악인이었거든요. 결국 헤어졌대요. 남학생은 생계를 위해 국악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명창은 판소리를 계속했고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분은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명창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대요. 그분도 결혼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명창이 웃으셨어요. 모른대요. 소식을 끊었으니까요. 만나고 싶지 않았냐고 물으니 명창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나면 안 된대요. 왜냐고 물었어요. 명창이 대답하셨습니다. 만나면 추억이 깨진대요. 60년 전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늙은 모습을 보면 슬플 것 같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고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고 원망은 못하면서 가슴만 아픈 거. 이게 한국어로만 표현되는 한이었어요. 명창이 말씀하셨습니다. 판소리를 부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난대요. 춘향가를 할 때는 더하다고 해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이 곧 자신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목이 찢어지는 거냐고 물었어요. 명창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소리로 표현 못하는 감정은 목을 찢어서라도 내야 한대요. 그게 판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판소리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로만 표현되는 67가지 감정을 소리로 풀어내는 거였죠. 서양 언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판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명창이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불러보세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명창이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라고 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학자예요. 공연자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명창은 고집하셨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춘향가 중 옥중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춘향이 감옥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대목이었어요. 명창이 한 소절씩 불러주시면 제가 따라하는 거였죠. 제 목소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음정도 안 맞고 발성도 이상했어요. 명창이 계속 고쳐주셨습니다. 배에서 소리를 끌어올리라고 목에 힘을 빼라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목은 쉬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명창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몽룡 도령님이라는 대목이었어요. 춘향이 감옥에서 도령을 부르는 장면이었죠. 명창이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절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이몽룡 도령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갈라진 거예요. 순간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명창이 손뼉을 치셨어요. 바로 그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하늘 느낀 거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요. 명창이 설명하셨습니다. 춘향의 마음이 교수님 마음이 된 거래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만날 수 없는 아픔, 그게 교수님 안에도 있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30년 전 대학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가 떠올랐어요. 음악을 함께 좋아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빈으로 갔고 그는 런던으로 갔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죠. 잊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 왜 그가 생각나는 걸까요? 판소리를 부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와 함께 들었던 음악, 함께 갔던 콘서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명창께 물었어요. 이게 아닌가요? 명창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래요. 그게 한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어로만 표현되는 감정이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은 한국인만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거였죠. 다만 한국어만이 그걸 표현할 단어를 가진 거였습니다. 67개나요. 명창이 말씀하셨어요. 서양 음악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대요. 완벽한 음정, 깨끗한 화음을 원한다고요. 하지만 판소리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판소리는 진실을 추구한대요. 목이 갈라져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인류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다. 판소리는 그 언어를 소리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11월이 됐어요. 명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한 분을 만나러 갑시다. 제 스승님의 친구분이세요. 판소리로 하늘 달래시는 분이죠.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시는 곳이었어요. 도착하니 한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92세 이옥선 할머니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몸은 약하셨지만 눈빛만큼은 강했습니다. 명창이 소개해 주셨어요. 스승님의 친구분이시고 평생 판소리로 한을 풀어오신 분이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한이 뭐냐고요? 할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15살 때 끌려갔대요. 일본군 위안소였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가족이 다 떠났다고 해요. 평생 숨기고 살았대요. 부끄러워서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대요.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대요. 그게 한이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래요. 진짜 한은 따로 있대요.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거래요. 70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없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죽기 전에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 그게 유일한 소원이래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의 한은 개인의 한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한이었습니다. 민족의 한이었죠. 이걸 표현하는 언어가 한국어였어요. 독일어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명창이 할머니께 청했어요. 노래를 불러주시겠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한 대목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2세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했습니다. 한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어요. 한국어로만 표현되는 67가지 감정이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명창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어가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요. 500년 유교 문화에서 말할 수 없었던 감정들, 36년 일제강점기에 억눌렸던 분노들, 전쟁에서 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들. 이 모든 게 언어로 진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는 그 언어를 소리로 풀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정 언어였고 판소리는 그 언어의 최고 예술이었죠. 그날 밤 명창댁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5000년 역사가 만든 인류의 보물이다. 67개 감정 단어는 세계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다. 이걸 세계에 알려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빈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다시 쓰기로요. 이번에는 제대로 쓸 거예요. 30년 연구를 뒤집더라도 진실을 말할 거예요. 명창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5개월이네요. 이제 가셔도 돼요. 하지만 1년에 2번은 꼭 오세요.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저는 빈으로 돌아왔어요. 5개월 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예전 논문들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다 치웠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정 언어였습니다. 30년 연구를 뒤집는 내용이었죠.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썼습니다. 독일어 감정 표현 세계대 한국어 67개를 비교했어요. 왜 한국에만 이런 언어가 발달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유교 문화 500년, 일제강점기 36년, 전쟁과 분단이 만든 언어 진화를 논증했어요. 판소리의 에너지 효율도 계산했습니다. 한 명이 5시간 공연하는 판소리 대 100명이 3시간 공연하는 오페라. 에너지 효율은 판소리가 150배 높았어요. 이건 한국어의 효율성 덕분이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120페이지가 넘었어요. 제 평생 쓴 논문 중 가장 진심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5월에 국제음악학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 신청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흔쾌히 수락했죠. 작년에 불참했던 바로 그 학회였어요.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강당에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어요. 슬라이드 첫 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정 언어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작년과 정반대 제목이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30년 연구가 오만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5개월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83세 명창에게서 판소리를 배웠다고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독일어 감정 표현 세계대 한국어 67개가 화면에 떴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 서러움, 애달픔, 처연함, 구슬픔, 애잔함, 애틋함. 각각이 독일어로 번역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건 500년 역사가 만든 언어 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소리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순자 명창의 옥중가였어요. 명창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5분간 영상이 재생됐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명창을 소개해달라,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다는 말들이었어요.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78세 재미교포 2세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평생 이해 못했던 우리 어머니를 알게 됐다고요. 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슬프다고 하신 적이 없대요. 그냥 괜찮다고만 하셨대요.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한이 있었다고요. 한국어로만 표현되는 감정이 있었다고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분을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300명의 학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옥스퍼드에서도 왔습니다. 한국어 연구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빈 대학에 한국어 감정 언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이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국 판소리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재등재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어의 독보적 가치 때문이었어요. 지금 유럽 27개국에서 판소리 연구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감정 표현 67개를 배우려는 겁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김순자 명창을 뵙기 위해서죠. 명창은 여전히 건강하세요. 저를 보면 손을 잡아주십니다. 교수님도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고 웃으세요. 저도 웃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어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입니다. 감정을 67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세계에 없습니다. 이건 5000년 역사가 만든 인류의 유산이에요. 독일어는 3개, 영어는 5개, 프랑스어는 7개밖에 안 됩니다. 한국어는 67개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건 언어학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어는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교 한나 베버 교수의 놀라운 한국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30년 경력 언어학자가 한국어 앞에 무릎 꿇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슬픔에 대한 감정 표현 독일어 3개, 영어 5개, 프랑스어 7개. 그런데 한국어는 67개입니다. 세계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함이죠.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인류의 희망입니다. 한국어가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